반갑습니다. 찰리나 인테리어의 찰리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28년 정도 된 24평 구축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입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비자분께서 위층에서 누수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본 곳인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누수를 확실하게 잡고 난 다음에 리모델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장 차근차근 한번 순서대로 소개하면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서부터 이번 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시공을 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타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 테라조 타일 600에 600각짜리가 시공되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밝은 톤으로 시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얼룩이 좀 많이 지고 때가 많이 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800에 800각짜리 라이트 그레이 타일을 이용해서 좀 넓어 보일 수 있는 효과를 내고 최대한 현관에 들어왔을 때 좀 따뜻한 느낌을 낼 수 있는 색상을 소비자분께서 선택을 하셔서 그걸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이 집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 부분은 사실은 신발장이 좀 들어와야 되는 공간인데 집안 구조상 이 현관 바깥쪽에 지금 신발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복도 형식으로 앞에 이제 거실 쪽에서 가구를 소개해 드릴 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백판을 이용해 가지고 좀 안으로 쭉 밀어 넣어 가지고 공간을 좀 최대한 좀 복도 형식으로 꾸밀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벽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 콘크리트 벽면에다가 저희가 새롭게 이렇게 알판 시공이라고 하죠. 각대를 대고 전체적으로 한번 깔끔하게 수평 수직을 맞춰서 알판 위에다가 그 필름 시공을 했습니다. 필름 같은 경우에는 요새 좀 가장 핫한 필름이죠. 영림에서 나오고 있는 발렌블랑으로 좀 따뜻하면서도 패턴이 살짝 들어간 이런 그레이 톤으로 시공을 해서 바닥과 벽면을 일체감 있는 색감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여기 그 분전환 같은 경우에는 알판으로 시공을 해서 분전환 덮개를 필름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했고요. 밑에 있는 통신 분전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체감 있는 모양으로 통일을 해서 깔끔한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여기 문선을 보시면 기존에는 9mm 문선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는데 알판 시공을 하면서 9mm 문선을 딱 1대1로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해서 일체감이 있으면서도 깔끔한 디자인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 현장은 그레이, 라이트 그레이 톤으로 통일감을 줬기 때문에 좀 우아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했고요. 밖에 있는 신발장과 수납 공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이쪽에 이렇게 신발장을 추가로 시공을 해드렸고, 나가시기 전에 옷 매무새를 가다듬으실 수 있도록 전신 거울을 이렇게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거실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실로 한번 이동을 해 봤습니다. 여기 이제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발렌블랑으로 필름 시공이 되어 있는데 우리 소비자분께서 아트월 쪽에 포인트로 다른 색깔을 좀 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나오고 있는 오리진 우드 색깔의 필름을 포인트로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반매립 TV 부분을 설치를 해서 베젤이 벽면에 바짝 붙을 수 있도록 해서 깔끔하게 브라켓 시공까지 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월패드하고 보일러 난방 조절 장치는 이렇게 홈을 파들여서 두 가지 기능 조절할 수 있는 것을 깔끔하게 안쪽으로 매립시켜서, 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또 아내분께서 특별히 요구하셔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우물 천장을 전체적으로 넓게 짜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간접 조명을 집어넣어서 은은한 빛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분께서 실링팬 설치를 원하셔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필름 색상이랑 맞춰서 날개 부분을 이렇게 통일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메탈 색상을 집어넣어서 전체적으로 필름 색깔과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또한 간접 조명과 메인 조명의 밸런스를 좀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인치 조명 2개 총 6개를 설치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TV 아트월 있는 지점에다가는 핀 조명을 사각 매립등을 설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은은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거실 반대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주방으로 이어지는 공간이고요. 이쪽에는 홈바를 설치를 해드렸는데, 이 중간 부분도 마찬가지로 거실 쪽 포인트 월과 같은 색상의 오리진 우드 필름의 색상으로 시공을 해서 포인트를 약간 줬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위아래 상하부장과 중간에 홈통을 만들어서 디자인적인 부분을 가미를 했습니다. 또 이 선반 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특히 소비자분께서는 아기가 있고 또 뱃속에 내년에 태어날 아이가 또 잉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기들과 자녀분 관련된 용품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과 또 2구 콘센트를 양쪽에 설치해서 전자제품들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편리성을 강조를 해드렸고요. 수납 공간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랍식 장과 하부 개폐장, 상부 리프트업 개폐장, 그리고 중간도 이렇게 리프트업으로 된 장을 설치하여서 디자인적인 측면과 실용적인 측면을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시공을 해드렸고, 소비자분께서도 상당히 만족한 가구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냉장고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비자분께서 키친핏 냉장고 포도짜리를 사용하고 계셔서 정확하게 라인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도록 가구를 짜드렸고요. 여기 보시는 이 장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상하부장 개폐장으로 구성을 해드렸고, 로봇 청소기, 로청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모든 가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방에 있는 가구, 특히 냉장고가 안으로 밀어 들어갔을 때 도어 같은 경우가 제대로 열 수 있는 너비를 맞추고 있는지, 그런 것도 사전에 꼼꼼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주방으로 넘어와서 주방 공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층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서 피해를 좀 많이 본 공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아까 냉장고장 쪽을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요 공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아내분께서 특히 신경을 쓰신 공간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팬트리장으로 구성을 해드렸고, 안에 하드웨어를 시스템장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수납이 가능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팬트리장이 도어 쪽이나 도어 안쪽에도 충분히 수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박스 형태로 된 하드웨어를 설치해 주시면 다양한 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장을 설치하시게 되면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방 공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가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쓴 공간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공간은 이제 주방 공간이 아니고 이제 뒷베란다 공간이었는데, 좀 거실을 넓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주방을 이 뒤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는 또 아무래도 이제
외부 쪽이다 보니까 단열에 특히 신경을 썼고요. 그 단열을 이 창측과 이쪽 정면에 보이는 이 벽을 단단하게 단열 시공을 해서 겨울이든 뭐 여름이든 시원하게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또 결로도 최대한 안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을 했고, 자, 후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깥으로 다이렉트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듀얼 모터가 장착되어 있는 강력한 흡입력을 갖고 있는 후드를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일반 후드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요리하실 때 연기를 제대로 빨아들여서 바깥으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모터를 장착을 해드렸고요. 타일 같은 경우에는 800에 800각짜리 포세린 타일을 시공해서 최대한 넓게 보일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타일 색상도 전체적인 집안 분위기하고 맞을 수 있는 라이트 그레이 색상을 선택을 했고, 매지 같은 경우에도 아덱스 FG4 모델 이용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드린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에서는 다양한 가전 도구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콘센트 2구를 양쪽에 설치를 해드렸고, 끝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있고 또 젖병이나 그런 것들을 소독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보조 주방 조리대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싱크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도 사각볼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일반 사각볼이어서 이제 제가 추천드린 백조에서 나오고 백조 싱크에서 나오고 있는 깜포르테 860 모델 올스텐 제품을 설치를 해드려서 위생적으로 설거지를 하시더라도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공간이 워낙 넓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조리 도구라던가 그런 것들을 설거지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모델로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상판 같은 경우는 하부장하고 상판하고 좀 가장 어울리는 색상을 추천을 드렸는데 우리 소비자분께서 직접 인조 대리석을 선택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으로 요 뒷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반이 설치를 제가 추가적으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재 도구들을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2단으로 구성을 했는데, 요 공간 같은 경우에는 또 소비자분께서 상당히 흡족해 하신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벽면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다 MD 합판을 올려가지고 일체감, 수평을 최대한 잡아서 이 주방 공간도 거주 공간하고 똑같이, 거실 공간하고 똑같이 일체감이 있게끔 색상을 선택해서 발렌블랑 필름으로 전체적으로 마감을 해서 디자인적으로도 통일감이 있는 그런 주방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방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공간은 이제 아이방이 될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이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신경 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단열 시공이 되겠습니다. 이 공간도 위층에서 누수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다 누수로 인해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공간이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분께서도 단열에 특히 신경을 써달라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디자인하고 설계할 때부터 단열을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단열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아이가 특히 또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단열을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기존 벽면을 다 뜯어내고 완벽하게 콘크리트 벽면이 나올 때까지 뜯어내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0mm 압축 스티로폼을 대고요. 그리고 아이소핑크, 롤 단열재, 석고보드 2P를 쳐서 약 100mm가 단열재로 사용이 됐습니다. 물론 각각의 재료들이 들어갈 때마다 폼을 사용해서 벽면으로 단단하게 압축이 될 수 있게끔 해서 특히 목수 반장님한테 강조를 한 부분이 요 벽면 단열 시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아이가 사용할 공간이기 때문에 외부 결로라던가 아니면은 추위로부터 확실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 신경을 쓴 부분이 바로 벽면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 침대가 들어올 공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침대 헤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벽을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콘센트를 요 위에 이구를 설치해서 전기 사용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고, 에어컨이 벽걸이 에어컨이 들어올 공간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콘센트도 이렇게 위에다가 달아서 깔끔하게 마감을 해드린 공간이 바로 아이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 안방으로 넘어왔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구조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침대 자리가 가운데 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워시에어 자리가 맨 좌측에 있었거든요. 근데 구조상 침대가 가운데 있다 보니까 공간 자체를 애매하게 활용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분께 침대를 한쪽으로 밀고 그 다음에 워시에어를 오른쪽으로 해서 이런 구조로 만들면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공간 구조 배치를 다시 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재배치를 해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벽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비자분께서 상당히 꼼꼼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선택을 하셨는데 신안에서 나오고 있는 라이트 웜 그레이 벽지를 선택을 하셨고, 이 벽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구성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실크 벽지 같은 경우에는 스크래치에 강한 걸로 좀 알고들 계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직접 샘플을 다 구매를 하셔가지고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이 제품을 선택하셨는데 손톱으로 긁어도 전혀 스크래치가 나지 않고, 심지어는 강한 이 못으로도 살살살살 긁어 보시고 그래도 벽지 중에서는 이게 가장 좋겠다 라고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 벽지를 선택해서 시공을 했는데 소비자의 탁월한 선택이 전체적인 집 분위기도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서 좋은 초이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28년 된 구축 아파트 24평형 리모델링한 현장을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누수 피해를 상당히 많이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많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이제 누수는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이제 걱정을 안 했는데 그 피해로 인해서 발생된 공간을 어떻게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 디자인적인 측면도 고려를 많이 해서 진행을 한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인테리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소비자분께서도 저한테 만족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흡족해 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힘들기도 했지만 그 힘든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공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그 누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공간이 있는 소비자분께서는 특히 마감에 신경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 찰리낫 인테리어는 여러분들의 생활 공간을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인테리어 찰리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